대한민국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이제 그 실손보험이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1, 2세대를 재매입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이전 세대 실비에 비해 비급여 부분의 조건이 너무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입니다. 현재 정부와 보험업계가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알던 실손보험의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야말로 이전에 없던 역대급 실손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5세대 실손보험의 충격적인 실체와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1세대 그리고 특히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왜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낼 명확한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된 5세대 실손보험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서 쉽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실손보험 관련으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비급여가 자꾸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 짙은 색이 전부 다 비급여인데요. 계속 비급여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급여 쪽으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분야 쪽으로 의사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실손보험의 다수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납부를 하며 상위 9%에게 보험금의 약 80%나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계약의 지향점은 뭐냐? 바로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 의료비를 주로 보장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한 다음에 보험료를 낮춰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유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덜 중요한 거, 중증이 아닌 치료는 보장을 좀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손보험 개혁 방안 주요 내용, 이제 5세대 실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용도 많고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급여, 비급여로 나뉘는데 급여부터 보시겠습니다. 급여가 필수치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치료인데 그럼 급여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에 보면 현행 4세대가 있고 신규 상품, 이게 5세대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률이 우리가 한 20% 정도 됐었잖아요. 급여 20%, 비급여 30%, 4세대에서 입원을 했을 때 20%, 5세대도 똑같이 20%입니다. 이제 통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호는 원래 자기 부담금이 병원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 아니면 20%이 둘 중에서 큰 것을 우리가 자기 부담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병원비가 10만원 나왔다면 10만원에 20%면 2만원입니다. 그럼 2만원하고 만원 중에 어떤 게 더 큰가요? 2만원이 더 크죠? 그럼 자기 부담금이 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만원 중에 2만원 내고 8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돌려준다. 실비에서 보장을 해준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5세대로 가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걸로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이 좀 커서 50%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50%만큼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외래, 즉 통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한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자기 부담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은 그냥 똑같이 20%이고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기존 실손은 임신, 출산 쪽은 보장을 안 했는데 급여 쪽은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좋아지고 어떤 부분은 좀 나빠지고 그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이 정도면 되고 비급여는 좀 복잡합니다. 비급여는 특약을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 이 두 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중증은 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그쪽만 중증이고 나머지는 다 비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증이 훨씬 많겠죠. 중증 보장을 조금 더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펴보면 4세대보다 보장이 더 좋아진다. 다만 비중증은 현격하게 보장을 낮추고 중증 치료를 주로 보장하는 실손으로 나아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이고 현행 4세대랑 5세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5세대 중에 일단 중증 특약만 비교해 볼게요. 4세대랑 5세대랑 다 똑같은데요. 보상한도 똑같고 자기 부담률도 똑같습니다. 보험금 미지급하는 것도 미용, 성형 다 똑같습니다. 할인 할증 여기 적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한도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입원했을 때 상급병원하고 종합병원 갔으면 연간 500만 원 한도 규정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증만 봤을 때는 오히려 내용이 좋아집니다. 할인이나 할증도 안 들어가고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규정도 500만 원 들어갑니다. 4세대에서는 급여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비급여는 아예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5세대는 중증에 대해서는 넣었고 급여는 200만 원 한도 규정이고 비급여 중증은 500만 원인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2년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10%라면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건 정말 좋은 혜택이었던 겁니다. 이 혜택은 이렇게 예전처럼 200만 원이 아닌 상급병원, 종합병원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합니다. 상급병원이랑 종합병원만 되니까 실손에서 보장하는 큰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요양병원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 일반 병원 같은 조그만 병원들 사실 거기서 중증 치료는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큰 영향이 없는데 중증으로 인해 요양병원 갔을 때 거기서 장기간 치료를 하고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여기 500만 원 합산할 때 빠지니까 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증 측면에서 4세대보다 좋아졌다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중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부 다 나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상 한도 5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낮추고 통원 회당 20만 원을 일당 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루에 2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하루당 2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바뀐 거고 또 입원 한도는 병원, 의원 회당 3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아무리 금액이 많이 나와도 입원 회당 3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비중증으로 병원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자기 부담금도 30%에서 50%로 올리고 통원도 30%였던 거에서 50%로 올리고 최저 금액도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비중증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은 건 이제 웬만하면 본인이 부담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자기 부담금 한도 규정은 4세대 실손의 비급여처럼 그냥 없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일부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안 하겠다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도수치료, 체외 증식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이건 아예 보장을 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은 3대 비급여 특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도수치료, 체외 증식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MRI, MRA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 5세대 실손에 MRI, MRA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아예 보장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을 보면 이 3대 비급여 특약이 모두 보장이 안 되는데 5세대 실손은 MRI, MRA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 봐서는 그건 보장을 해주는 것 같고 나중에 약관을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인 할증은 적용이 되고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에서도 중증은 좋아진 편이고 비중증은 나빠진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9일 정책 토론회의 발표안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비급여에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이 늘어났다. 입원했을 때 상급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분들은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바뀔 수 있다고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삭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 매입은 없고 강제로 법 개정하는 거 없다. 원하는 사람만 본인이 바꾸면 된다. 전환하면 나중에 돈 받고 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지난해 1월 9일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과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4월 1일에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4세대보다 보험료를 좀 더 줄여주고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실손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실손 보험은 보편적 의료급여를 중점으로 보장을 하고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하게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강화 뒤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의료 체계를 정상화 지원하고 30에서 50% 보험료를 더 낮추고 국민 부담을 더 완화하고 보험료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인 1세대 실비 그리고 2세대 초기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경우에만 계약 재매입을 통해 돈을 일부는 보상을 받고 계약은 해지하고 신규 실손보험인 5세대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매입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좀 나가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인 1세대, 2세대의 초기 실손 가입자분들은 유지함에 있어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나중에 5세대로 바뀌고 나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그 부분은 차차 생각하고 일단 지금은 유지하자. 그 정도로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신규 5세대 실손보험은 25년 말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될 거고요. 신규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후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능하면 일단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기존 실손보험들은 계속해서 갱신되는 보험료로 소득이 끊길 시기, 각종 질병이 발병될 확률이 높아질 시기에 보험료가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전환을 생각하시게 될 거고 13년 1월 또는 4월 이후에 가입하신 2세대, 3세대 실비는 15년 재가입 주기, 4세대 실비는 5년의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비를 유지하시려면 5세대 또는 앞으로 나올 실비로 갈아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실손보험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보험이 필요한데요. 바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배상 책임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평생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승하는 비용을 은퇴 이후에도 감당해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20년, 30년 정해진 기간만 납입하고 90세,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종합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회사별로 비교하여 준비한 비교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확인하기에 앞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는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지
가능한지, 수술비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은지 먼저 안내드리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를 가입한 상황에서 다음으로 준비를 희망하시는 부분은 3대 진단비인데요.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순위 최상위권에 암, 뇌, 심장이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환을 보장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대 질병과 같은 중대 질환의 문제점은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소득 상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치료비, 양육비, 대출 금액, 차량 할부 금액, 생활비, 공과금 등 모든 부분이 스톱되는 거니까요. 고해감, 소해감 이러한 특약들은 전부 다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받는 게 가능하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같은 암이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담낭암, 특수암 등이 전부 일반암에서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에 대해서 보장하고 일부 회사는 유사암을 4개가 아니라 5개, 6개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회사가 존재하는데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밖에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암 개수가 많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암 개수가 4개가 맞는지 잘 체크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암 진단비로는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이 추가하시면 좋은 특약들도 있습니다. 모든 암과 관련된 치료들을 다 포함하는 치료비가 바로 암 주요 치료비인데요. 해당 특약은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최신 치료인 중입자 치료, 면역 치료도 보장하고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장하며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도 모두 보장 가능합니다.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이미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진단비만 갖고 가기에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암 보장을 보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의 경우 뇌출혈과 같은 좁은 범위의 특약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모두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좁은 범위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하시기보다는 심근경색과 협심증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한 화열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1,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질병이 오래 방치되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경미하다는 거고 경미하다는 것 자체가 좁은 범위를 가진 특약보다는 넓은 범위를 가진 특약으로 구성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진단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술비인데요. 실손보험에서 원래 입원비, 수술비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술비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만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자기 부담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나의 노후를 위해 이젠 수술비 특약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 그리고 70, 80세까지 유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공백을 비갱신형 수술비로 메꿔야 하는데 수술비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1에서 7종, 1에서 8종, 1에서 9종의 수술비는 중요한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고 엔대 수술비는 가입 금액이 크지만 보상 방식이 질병 분류 코드 부합이라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1에서 5종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급여, 비급여, 신의료기술 수술, 현재 약관에 없는 수술 등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상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중 나의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자 실손보험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특약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집에서 누수가 돼서 아래층에 피해를 준다던가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지나가는 행인 혹은 재물에 대한 손해를 주거나 우리 집 반려견이 다른 타인을 물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 자녀가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TV를 파손하거나 혹은 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먹다가 옆 사람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커피를 쏟아서
고장나게 한다든가 타인에게 쏟아서 화상 피해를 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생활 곳곳에 굉장히 많으니까 같이 구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가족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엄마, 아빠, 자녀 세 분이라면 3명 다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부담금이 상쇄되고 또한 보통 배상 책임이 한 개당 1억 원 한도인데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3명 다 가지고 있다면 3억 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는데 배상 판결이 3억이라면 한 개만 있는 분들은 1억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억은 사비로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3개를 가지고 있다면 3억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기에 지출하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은 꼭 가족 구성원 모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내 드린 3대 진단비 1에서 5종 수술비 배상 책임 특약을 20년 납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30세 남성 여성으로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각각 1,000만 원, 종수술비 5종 기준으로 300만 원, 배상 책임 1억 기준으로 일반 고지 사항을 가진 11개 회사와 건강 등급이 잘 나오거나 10년 내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별표 하트 회사까지 총 13개의 회사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30세 남성 기준으로 일반 회사 중 가장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한 곳은 H사가 5287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별표와 하트 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각각 38,575원, 38,255원으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니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일반 회사 중 가장 저렴한 곳은 J사 41,644원이고 하트 회사와 별표 회사의 가격은 36,054원, 29,915원으로 마찬가지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세대 실비 출시와 더불어서 실손보험 계약 전환까지 1세대, 2세대 실비 재매입이 정말 현실화가 되었고 이제 실손보험만 믿고 가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게 젊고 건강할 때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실 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좋습니다. 오늘 비교해드린 위의 비교표의 금액대가 현재 내 인생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일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평범한 회사원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지출 요인은 보험료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꼭 소비 지출로 계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팀장은 여러분이 보험 가입하실 때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들을 비교 설계 및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